결혼이라는 거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좋아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가족, 우리의 가족이 함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외로 더 많은 그 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애 때에도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휴먼 브랜딩 전문기업 사람북닷컴을 운영하고 있고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40입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인생에서 사랑이 뭔가요? 라는 거를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애틋함? 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짜 사랑을 찾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들 때문에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삶에서의 사랑은 많이 놓쳤고 많이 포기됐고 그리고 전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게 됐던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자다가도 와서 저를 껴안고 그러니까 아기 때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라도 닿아야 애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필요로 하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인 거죠. 거기에서 아 이게 진짜 사랑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뭐 제가 아프다 이러면은 계속 와서 물어봐주고 도와주고 말도 못하는 애기 같은 정말 꼬맹이가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아 아이가 엄마에게 주는 사랑이 진짜 절대적이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결혼에 실패했지만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결혼에 적합한 성향이라는 거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많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좋아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가족, 우리의 가족이 함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외로 더 많은 그 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애 때에도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를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육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육아는 사실 친정 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냥 아이가 주는 행복은 진짜 말할 수는 없고 물론 저희 아이는 ADHD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키우는 것 자체가. 학부모 수업 갈 때마다 울고 오고 그럴 정도로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지? 막 하면서 상처도 되고 근데 하지만 그 아이가 주는 사랑은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마다의 문제도 생기고 연령대마다의 상처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 모든 걸 다 그 아이가 주는 사랑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사실 아이가 주는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주의를 갖고 있어요. 육아휴직으로 커리어에 대한 단절이 고민이 되어서 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저는 경력 단절 없이 일을 했거든요. 애를 낳고 2주 뒤부터 일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만큼 그게 후회되는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어릴 때 줄 수 있는 엄마의 케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케어를 잘 받은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격차가 정말 커요. 예를 들면 약간의 애정결핍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더 불안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약간의 커리어를 좀 내려놓고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그때 아이를 조금만 더 전적으로 케어하고 돌봤으면 조금 더 아이가 잘 크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잘 컸지만 조금 더 빠르게 안정되고 조금 더 빠르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잠깐의 몇 년의 시간을 저는 포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육아라는 거는 진짜 일머리가 늘어요. 내가 그 시간 동안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집도 돌봐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정말 행동력이 빨라지고 또 체력도 엄청 길러져요. 육아하는 게 체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전업 육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 결국에는 내가 버리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제 빠릿빠릿하게 내 삶을 잘 읽어나갈 수 있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아도 하나의 커리어라고 생각하시고 그 2년을 조금 버텨보시면 좋지 않을까. 커리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네. 근데 육아도 경력직이라는 거죠. 육아의 경력을 버리지 말고 육아를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2년의 커리어를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돈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돈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저의 주변에도 지금 40을 맞이했는데 40대가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실 돈에 대해서 항상 회피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개념 없이 살았어요. 근데 현실적인 것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활에 어떤 기본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벌이를 해나가는 거는 무엇보다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너무나 여유롭고 막 돈이 많아서 행복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나의 생존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을 지켜내는 벌이를 내가 해내가기 위해서는 정말 돈 버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소비.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절제 못하고 대출에 대한 개념 없고 이러면서 막 무작위하게 이렇게 지출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해가지고 무너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자기는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해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수준, 자기가 레벨, 그 돈을 벌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레벨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돈에 대해서 조금 개념 있고 똑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표님은 돈과 가족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적은 시간을 일하고 적은 에너지를 투여하면서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뭔가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가 돈을 벌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신가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게 제일 후회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별명이 걸어다니는 뭐 인간 스마일 막 이런 정도로 항상 웃고 모든 것에 수용적이고 모든 것에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싫었던 거를 다 제가 껴안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각각의 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왜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만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건가라는 생각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주 힘든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그 힘든 시기에 떠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찾는 사람들인데 왜 나는 굳이 나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열심히 살았던가. 그때도 내가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더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사랑에 대해서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 말아라. 저는 좀 성향 자체가 서포터의 역할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 누군가 도와주고 뭘 해주고 싶고 주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모든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누굴 만나도 항상 퍼주고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털어서 그 사람에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실망도 더 컸던 거고.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라고 하고 싶고 희생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단 하나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아, 나 어떻게 취업 어떻게 미래 어떻게 내 꿈 어떻게 막 이런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갖고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내가 예측하지만 그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잘못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현재에 충실해서 살아왔더니 지금의 삶이 40대에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물론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저를 믿었던 거는 나는 지금 현재 정말 충실하게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지금의 삶이 어떠한가가 결국에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걱정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말고 현재에 정말 충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